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시동을 끄게 되면 야, 내가 만약 막으면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특별한 곳이에요. 무슨 공간입니다. 어쨌든 제네시스 최초의 전용 전기차 GV60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빨리 오세요. 오, 여기 이야, 제네시스 GV60 뭔가 재밌습니다. 플러그 인투 유어 센시스. 너의 센스에다가 꽂아?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저뿐이겠죠? 꽂아? 지금 GV60의 사전 공개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델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어떤 컬러가 가장 예쁜가요? 요즘 유행하는 무광, 세틴, 저런 느낌이 드는 회색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흰색은 제 취향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라면은 좀 특이한 컬러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약간 포르쉐 이런 색깔 있지. 맞아. 새로운 색깔이 나와줘야 새 차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도 되죠. 저는 이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인테리어 컬러도 굉장히 어울리기도 하고요. 여기 약간 크레스트 그릴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앙증맞게 크레스트 그릴 같은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밑에 있었던 그 요소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깜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장자리에 3개씩 불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 G90이나 GV 시리즈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약간 두 줄이라는 느낌보다는 6개의 램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헤드램프는 요 가운데에 요 2개가 들어오는 거고요. 헤드램프 켜고 나서야 이 두 줄 램프가 확실히 두 줄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은 GV60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이게 전기차인지 가솔린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왜 없었냐면 막혀있긴 합니다만 이 그릴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전기차에서 그릴이 꼭 필요한 이유는 사실상 거의 없는데, 물론 조금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히터라든지 모터의 냉각이라든지 배터리 냉각을 위해서도 결국 그릴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 정도로 큰 그릴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릴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큼직하게 가져가서 이 그릴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완전 전기차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차는 기존에 있었던 보수적인 소비자들한테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어떤 중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져요. 휠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동력 휠이 아니라 일반 휠이에요. 이건 그냥 가솔린차 휠이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쪽에 조금 더 고성능 모델 21인치 휠 저 디자인은 그냥 제 가솔린차에 그냥 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미래적이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네요. 크램쉘 타입의 이런 후드를 갖고 있어서 이런 데나 이런 파팅 라인이 없이 굉장히 큼직한 이런 후드 라인을 갖고 있는데, 이건 사실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옆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본이 전체를 갈아야 될 수 있어요. 이 차는 외관에선 아이오닉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팝업식으로 열리는 이런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5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들고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얼굴을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 유용합니다. 내가 키를 굳이 갖고 가지 않고도 바로 문 딱 열 수 있어. 자동으로 열려. 좋잖아요. 그런데 다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통과할 때 그렇게 쉬운가? 사실 바로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이놈이 그놈인가 이걸 한참 동안 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된다고 해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엔 아이오닉하고 굉장히 비슷한 요소로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오닉에 비해서 훨씬 좋은 점은 아이오닉은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접어도 이만큼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확실히 접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오닉 것도 이런 디자인으로 다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날개는 사실 퍼포먼스 모델이 아니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퍼포먼스 모델이든 아니든 다 달려있는 것 같아요. 조금 공력 성능이 좋아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흙탕이 뒷유리에 튀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속에서는 어차피 물을 닦아낼 수가 없어요. 고속에서 물이 튀는 걸 막는다, 이런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램프 같은 경우 굉장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멋진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 플라스틱 부분이 굉장히 크고 이것의 소재감이라는 게 뒤에서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런 메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미 지금 보시면 보이잖아요. 이런 소울 같은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제네시스의 최신 유행은 평행한 라인이 아니라 약간 퍼져 나가는 느낌의 라인인데, 변화를 주는 라인들이 이번 제네시스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온 G90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깜빡이 또 밑에 있어요. 이거 좀 아쉽네. 근데 밑에 있다고는 하지만 깜빡이가 굉장히 얇고 고급스럽게 보이는데요. 이 아래쪽에는 후진등이 양쪽으로 있는데, 양쪽으로 가이드 램프를 보여주는 그런 후진등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말 고급이다 요거까지는 아닌데, 아이오닉5에 비해서 모든 게 조금씩 고급이라서 이게 아이오닉5보다 확실하게 비싼 차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와, 도어 손잡이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여기 잡히는 부분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잡아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둘 다 좀 멀어요. 딱 잡고 싶은 곳은 여긴데 여기는 잡기에 썩 좋지 않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네요. 굉장히 특이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화려한 게 너무 많아서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각각의 것들이 튀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디자인의 어떤 추세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면 크리스탈 스피어,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크리스탈 스피어 자세한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크리스탈 스피어인 원형 부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땐 로테이팅이 되면서 기어 변속기로 변환이 됩니다. 전기차 특성상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확인이 어려워요.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돌아감으로써 이제 이게 시동이 걸렸고 출발할 수가 있구나를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진 않은데? 이게 밤에 보면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되게 멋있습니다. 지문을 지금 누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 지문으로 하면 안 됩니까? 네, 맞습니다. 시동을 걸게 되면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린 오! 것처럼 이렇게 시동을 끄게 되면 야, 내가 만약 막으면 어떻게 돼요? 막으면 다시 열리는구나. 야, 이런 것도 좀 처리가 되는구나. 신경 많이 썼네. 중간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도 문제가 안 되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지문 인증을 하고 시동을 카드를 넣어주세요. 요게 그냥 딱 아이오닉하고 차별화를 확 시켜주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커맨드 다이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제네시스의 기존에 있었던 것들하고는 조금 형태를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네시스가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약간 고급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오케이, 괜찮습니다. 지문 인식 버튼이 여기 있고요. 여기 볼륨 버튼이라든지 이런 튠 버튼이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제네시스 중에서도 고급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한 기능을 해주진 않습니다. 이걸 굳이 디스플레이로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그랜저나 아니면 다른 차들하고 비슷한 현대차들이 요즘 하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테두리는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타원의 연속입니다. 심지어는 핸들에 있는 이 버튼도 다 타원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당연히 버튼이 타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펜은 부스트 버튼이 없습니다. 차급에 따라서 다른데 가장 고성능 모델에만 부스트 버튼이 있고요. 고성능 모델이 아닌 제품에는 지금 드라이브 모드 버튼만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세 가지 모드를 갖고 있고 부스트 모드를 했을 때 출력이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송풍구도 지금 타원이에요. 요것도 동그라미, 요것도 동그라미, 요것도 다 동그라미로 타원을 다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손잡이도 동그라미, 이 위에 있는 스피커 그릴도 동그라미고요. 미러 스위치도 동그라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스위치들도 다 동그라미로 타원을 다 만들어 놨어요. 도어 여는 도어 핸들도 동그라미.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각지고 네모네모한 느낌의 자동차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게 아니라 아이오닉과는 정반대로 타원형의 유선형의 자동차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콘셉트를 처음부터 갖고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아이오닉 같지 않게 보이겠다라는 점이 가장 큰 주안점이었던 것 같아요. 플랫폼을 워낙 공유하니까 누가 봐도 아이오닉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오닉이 그렇게까지 떠오르진 않지만 느낌은 살짝 있네요. 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됐네요. 거북이 등딱지 같기도 하고 기하학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멋집니다. 고무 소재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소재감도 굉장히 독특한데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저희 PD님한테 한번 들려봐주면 알 겁니다. PD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싼 느낌. 너무 가볍죠? 네. 너무 가벼워요. 크기는 굉장히 큰 크기인데 이 안이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고급감은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 정말 놀랄 정도로 작아요. 키가 이렇게 커 보일 정도로 높이도 이 정도, 손바닥 하나가 안 되는 정도의 크기라니 좀 놀랍죠?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 USB-C 드디어 들어왔네요. 그리고 여기는 빌트인 캠에서 메모리를 뺄 수 있는 연결 장치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 꺼내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편하지 않은 자세로 손을 뻗어도 닿을랑말랑 하거든요.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위치에 있고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 아랫부분이 아일랜드 센터 콘솔을 사용하고 있어서 뒤로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네시스는 이게 고정이기 때문에 EV6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EV6는 그래도 밑에다 뭔가 넣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밑에다 뭔가를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여기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이 수납 공간은 어떻게 쓰라고 있는 거지? 이 수납 공간에서 물건을 빼고 넣으려면 요가 좀 하는 사람이어야지 여기다 뭘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현대차를 요즘 보다 보면 인체공학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번씩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인체공학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실 때가 됐습니다. 정말로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이드미러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당연히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겠죠. 저라면은
저는 사이드미러 카메라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운전할 때 너무 잘 보여. 이게 안쪽에 들어와 있고 이게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시선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이 양쪽에서 뭐가 샥샥샥 지나가는 느낌이 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익숙해지면 되겠죠.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고요. 익숙해지고 나서도 정말 거리 감각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위쪽을 보면 제네시스 공통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윗부분은 굉장히 멋져 보이네요. 기본적인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요소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룸미러 같은 경우도 지금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멋진데요. 여기 보면 캐싱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픽이 좀 더 다채롭게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제네시스 모드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차에다가 뭐 USB라든지 이런 걸 끼우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음악 스트리밍 기능을 제공합니다. 폰 프로젝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영상이 되는지 이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디스플레이가 좀 더 커지고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라든지 그런 차들처럼 이제는 좀 그런 것도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설정을 메뉴에서 그렇게 텍스트 기반으로 들어가는 설정이 아니라 자동차를 놓고 그 자동차를 돌려가면서 이 부분을 난 설정하고 싶어, 라이트 설정을 할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난 이 부분 운전자 보조를 설정하고 싶어, 뒷부분에 뭐를 바꾸고 싶어, 도어 트렁크,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굳이 예쁘게 할 필요 없는데 조금 더 빠릿빠릿하면 좋겠어요. 천천히 보여줄 필요 없죠. HUD를 바꾸고 싶어, 클러스터를 바꾸고 싶어, 이게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조금 더 인식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네요. 똑똑한 인터페이스죠. 현대차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신경을 많이 썼지? 그 전까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던 브랜드였거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현대차가 점점 더 유저 인터페이스를 더 잘 만들어 갈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 차는 결정적으로 기존까지 OTA는 사실 껍질만 OTA였죠. 그냥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몇 가지 기능들만 OTA였는데 이제는 어댑티브 오토 SAR라고 하는 오토 SAR, OTA 표준을 따르고 있는 현대기아차로선 최초의 자동차라서 이제 이 차가 테슬라만큼 그렇게 OTA를 통해서 각종 장치라든지 모터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본격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거듭났거든요. 나올 때마다 계속 이게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현대차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 불과 한두 달 차이로도 차가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뭐 몇 가지 아쉬운 점들도 결국에는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컴플레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고급감이 정말 월등하게 높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아이오닉보다 고급차라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 화려한 요소, 재미있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 그릴 같은 경우에 뱅앤올룹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다른 스피커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오디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네시스 G90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롭게 나오면서 뱅앤올룹슨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렉시콘을 버리고 뱅앤올룹슨으로 이제 좀 전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뒷좌석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살짝 닿습니다. 아이오닉보다 머리 공간이 훨씬 작고요.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좁다, 약간 삐딱하게 가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깎아서 굳이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건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현대차는 디자인이 너무 힘이 세서 지금 아마도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힘을 조금 더 키워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좌석에 보면 여기 가죽이라든지 헝겊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직물 시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도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리뷰 시간은 단 50분 중에 이미 30분을 넘게 써서 3분 남았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선스크린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뱅앤올룹슨 스피커 그릴이 뒤에도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뱅앤올룹슨 스피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짐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부분도 인상적이고 USB-C 제공되고요. 이 차는 아이오닉과 다르게 뒷좌석 슬라이딩이 없기 때문에 이걸 움직였을 때 조수석이 움직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오닉과 마찬가지로 위쪽에 에어벤트가 있고요. 아래쪽에 에어벤트는 바닥 쪽에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사실 좀 더 시원해 보이죠. 사실 공간이 좀 좁다는 느낌도 들지만 뒷좌석은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뒤로 젖히면 그래도 꽤 뒤로 많이 넘어갑니다. 리클라이닝 되는 거 감안하면 그렇게 좁다는 느낌은 아닌데요? 괜찮은데요? 괜찮아.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라면 사실 뭐 어지간한 사람은 차박하거나 큰 짐을 싣거나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뒤쪽에서 스피커 같은 게 하나쯤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미들 스피커가 하나씩 더 달려 있어요. 귀 바로 옆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음장감을 주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닥은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무슨 종이접기 같이 굉장히 귀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뒷좌석을 앞으로 폴딩 하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좋겠는데 버튼이 없어요. 그럼 폴딩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차크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앉았을 때 뭐 넉넉한가? 넉넉하네. 넉넉하네. 되게 넓어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휠베이스가 굉장히 크고 폭도 굉장히 넓은 차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배터리를 바닥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 넓은 공간이 실내 공간을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 자랑하고 있고요. 뒤에 누웠을 때 머리 공간이 살짝 떨어지는데 헤드레스트를 뒤집어서 끼우면 아마 딱 맞거나 조금 부족한 정도, 아마 170 정도면 여기서 그냥 그런 대로 잘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지점인데요. 전기차 중에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충전구 스위치를 갖고 있는 차도 이 차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이하죠? 불이 톡톡톡톡 올라와서 다 충전됐을 때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쪽은 그냥 아예 덮개가 없고요. 아래쪽에만 덮개가 있는 거, 이것도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닫을 때는 이렇게, 열 때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 안쪽 버튼이 눌려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버튼이 눌리는 게 사실 EV6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열리는 부분은 있네요. 좀 아쉬운 점은 이 부분에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이걸 꽂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안쪽에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얼마나 충전됐는지를 여기서 보여줄 필요까지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충전기 진짜 예쁘게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죠.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미래적이기도 하고, 살짝 내구보다는 디자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죠. 오,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되게 얇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감촉이에요.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이거 완전히 충전 경험을 좀 색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움직여져. 비쌀 것 같은데 NFC를 통해서 나만 충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4초. 4초라니. 여태껏 우리나라에서 나온 차 중에 제일 빠른 거잖아요. 제네시스 G70 3.3 터보 보다도 더 빨라요. 근데 이 정도로 빠른 자동차는 지금까지 국내에 없었고, 앞으로 나올 EV6 GT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건데, 그렇지만 내 테슬라는 3.4초. 주행 가는 거리는 451km, 후륜구동 기준이고요. EV6가 475km니까 거의 비슷한, 조금 떨어지는 정도?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네요. 어쨌든 지금 스펙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톱 클래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이오닉 5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니 해도 가장 놀라운 건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거라고는 아예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아이오닉 가격이 5,3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어지간하면 6천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5,99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잠깐 이 정도 가격대면은 아이오닉 킬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차 EV6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V6와 배터리 크기도 같고 휠 베이스도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형상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EV6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는 EV6보다 오히려 출력이 더 높다. EV6 GT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차의 반열에 이제 올라갈 것 같네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차가 어떤 차인지는 저희가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